안녕하십니까. 금년에 많은 분들이 예견하기를 북한이 더 장난질을 많이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제 정세도 좀 도발형으로 가고 전쟁도 있고 서로 뭐 드론도 보내고 미사일 쏴대고 이러는데 이거 믿고 날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3년이 그 검은 토끼의 해라고 그런지 토끼는 구멍 하나만 파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구멍 판다고 하는데 북한이 그 노리는 책략은 가장 큰 틀에서는 이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이 전반적인 맥락을 중국과 러시아가 뒷배를 봐주는 이런 상황이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내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선, 대북한 고립 압살 책동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거지.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명백한 적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마음 놓고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좀 미사일 발사나 국지 도발뿐만 아니고 무인기 도발, 뭐 다양한 그 과거와는 다른, 과거에는 천안함이나 연평도, 뭐 감지를 도발 그런 것도 있었는데 2017년도에 버금가는 그 수준으로 군사적 위기 상황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그런 도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북한 도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기가 좀 팔다리가 묶여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라고 믿어서 그러는 건지 이제 마음 놓고 도발을 하고 새 벽두부터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2023년이 위기의 해가 될 것이다. 지난 2017년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국민 민생이 어렵고 경제 위기가 정말 폭주하는 가운데 이른바 NK 리스크, 북한발 그 안보 리스크가 더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새해 첫날부터 그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쏴대고 또 김주애를 또다시 대동하고 그러게. 그 현장을 방문하고 KN-23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 현장이나 뭐 화성 12형 미사일 그 또 분해 현장 등등을 하는 일련으로 봤을 때 위기의회가 될 뿐만 아니고 그러면은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담대한 구상이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의 신년 메시지나 노동당 중앙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나온 메시지에서도 그렇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나 대화를 위한 메시지가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이른바 강대강은 북한은 체제 결속과 나름대로 그 실책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강대강. 이 대한민국 정부는 첫 해는 뭐 우왕좌왕하다가 뭐 용산 이전하다가 다 보냈기 때문에 2023년도는 무언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그런 그 개혁뿐만 아니고 대북 응징 모드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차분하게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 경제나 민생이나 안보가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그 검사 시절에 아주 숙달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새해 첫날에는 좀 덕담을 하고 행복을 기원하고 안전을 기원하고 이러는 건데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다. 금년도에. 그래서 미국의 그 랜드 연구소나 유수한 그 미국의 국방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등에서 북한이 현재 실전 배치된 북한 핵무기가 몇 개나 되느냐. 대략 크게 보면 옥타브 큰 피아노처럼 15기에서 60기. 근데 이게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전술핵 개발해서 그냥 즉각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가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특히 이제 그 화성 12형 탄두 10기 이상이 분리된 무기고를 보여준다든가 뭐 등등의 이제 그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핵 보유의 정당성뿐만 아니고 여차하면은 먼저 때리겠다 하는 이런 상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대강 그 대치 구도나 이런 것이 마치 이런 마주 과거에도 많이 있었잖아.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누가 먼저 피하는 게 완전히 그 꼬리 내리고 상황을 모면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을 만한 그 오판을 부채질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다. 우리는 이제 주적이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강대강을 하고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이다라는 그 규정하면서 핵무기를 특히 전술 핵무기를 이것은 그동안의 논리로 사용됐던 그 미국의 압살 대북 압살 정책 때문에 그렇다는 미국은 빠지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겨냥한 직접 공격을 호언장담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른바 그 NK 리스크까지 겹친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어떤 트리거링 포인트는 그동안에 작년에 많이 예견되어 왔던 7차 핵실험 그것이 이제 만약에 작동이 된다면은 실제 핵심을 감행한다고 하면은 한반도 안보 시계는 걷잡을 수 없는 그 경랑에 휘말리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우리는 이제 무엇에 방점을 두어서 대비하고 기본 자세를 갖춰야 할까? 그동안에 이제 키워드가 삼축체계, 삼축 입만 열면 탄도미사일 삼축체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더군다나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호언하는 것은 메시지 전략으로는 적합하죠. 군은 만반의 더 있어요. 이거 미군처럼 fight tonight.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전쟁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구하는 건 맞는데 이 국방의 기본은 전쟁 억지입니다.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론 압도적 대응, 핵무기 겁내지 말고 먼저 뭐 때리라 이라는 정도의 주문을 하는 것도 뭐 때로 따라서는 레토릭으로는 필요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군의 또 안보 현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언론 생각에서 북한이 이제 그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이유가 이제 남한을 혼란에 빠뜨리고 본인들의 의지를 이게 천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드론에서 보았듯이 이런 드론으로 벌써 여론을 들쑤여 놓을 수 있잖아요. 또 과거에 뭐 AN2기의 뭐 저공 침투라든가 또 자폭 드론 형태의 뭐 뭔가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되면 수많은 곳에서 혼란을 겪게 되고 남한이 이제 많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또 이걸 보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충돌하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난 10월 1일 날 그 대통령 그 연설에서 전략사령부를 전력사령부로 잘못 발언해갖고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무인기 파동 때문에 묻혔고 북한의 도발 때문에 묻혔습니다만은 그 새해 첫날 그 1월 2일 날 우리 합참의 그 핵 미사일 대응 본부가 새로 출범을 했고 그것을 모태로 해서 전략사령부 전력이 아니고 전략사령부가 이제 조만간 그 시스템적인 보완을 이루면서 탄생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공군은 반대예요. 아니 어차피 육군이 맡을 건데 거기에 뭐 F-35 투입하는 거를 평소에 훈련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부대가 해야지 무슨 그 육군 그 전략사령관이 그걸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고 또 잠수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대응 조치를 기민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템적인 보완을 이루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다양한 공중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중에서 접근하는 위협들의 종류들을 모두 통합해서 지휘할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전략사령부가 그동안 서로 많이 얘기를 나눴지만 모두 미사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핵미사일에. 네. 그러니까 미사일과 미사일 사이를 타고는 많은 위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비싼 미사일 쏴가지고 혼란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보다 이제 효율적이고 나름대로 값싸고 효과적인 이런 방법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제대로 대응하자. 그 현장 무기체계 운용하는 부대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도 지시를 현장에서 그 수명받는 사람이 판단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군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그 지휘 결심과 판단 그리고 오판을 방지하는 시스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전략사령부에 자꾸 맞춰놓고 있다 보면 미사일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미사일이 아닌 조그만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휘젓고 나면은 많은 혼란을 당할 소지가 있으니 이게 그 커다란 핵 미사일만 보지 말고 이제 작은 것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래 방공포 사령관을 했던 권명국 그 장군이 그 최근에 그 중앙일보에 기고를 했는데 아주 그 유의미한 얘기를 했어요. 다양한 공중 위협을 통한 국가 방공 체계 차원의 지휘, 전력, 부대, 병력 등 군 구조를 정밀 진단한 후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과거에 AN2기는 뭐 골프장에도 내려간다, 개활집 할 줄 안다 그래서 AN2기 대응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많이 했죠. 네. 저도 많이 시달렸어요. 근데 그랬던 것처럼 이 지침만 명확하게 하면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요. 그래서 북한의 소형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그 휴대용 소형 드론 대응 체계 이것을 하기 위한 그 패스트 트랙 차원의 그런 무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른바 그 최신 기술의 IT 강국에서 적의 드론을 갖다 소프트 키라고 전파 K 제밍을 통해 가지고 전파 차단을 하고 물리적으로 때려잡는 것보다도 작동이 못하게 작동 안 되게 우리가 이제 전파로 차단한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 빨리 한다고 해서 1년 만에 되는 줄 알았더니 빨리 해도 3년이래. 참 이거 저 답답한 노릇인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지휘체계 단일화입니다. 지휘체계 단일화를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지휘체계를 단일화해서 그 대통령실에 안보실을 만드는데 안보실에서 회의하다가 뭐 보고도 못하고 하는 그런 거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방공 체계는 단순히 군만뿐만 아니고 민항과 또 외국 항공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 방공 시스템을 과거에 육군에서 공군으로 왔을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는 2023년도 이즈면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국가 방공 시스템 체계 개혁의 3.0 이런 시대가 열려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운용할 때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된다. 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김 박사님 지금 하신 말씀을 좀 쉽게 정리하자면 전술제대에서 축선별로 접근로별로 통제하는 방공 시스템은 전술제대에서 운용은 하되 그렇지. 작전적 차원에서 보다 넓은 한반도 전구를 생각하는 지휘 통제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이 두 개가 보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거기다 플러스해서 미군 정찰 자산이나 그렇죠. 정보 자산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 대비 태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께서 특정 신분하고 특별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북한의 핵 WMD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그 어떤 전략 자산을 수시로 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서 실효적 조치를 보강하기 위한 공동 기획, 공동 훈련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이 군과 우리 국방안보 분야가 풀어나갈 과제가 너무 많아요. 무인기부터 저 우측에 이제 저게 전술핵 재배치는 아니지만 그와 버금가는 효과를 내는 기획과 훈련까지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 해야 될 일이 많고 요즘 눈 오는 계절이라 뭐 전문 용어가 나와서 이상합니다만은 스노켓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무슨 눈 올 때 뭐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전문 용어로 이제 Support of Nuclear Operation with Conventional Air Tactics 그러니까는 그 핵투발 전략 폭격기 B2나 B-52 작전을 동맹국의 전투기가 그러니까 미군의 전략 자산을 우리의 전투기가 같이 조인해서 서포트하는 그런 작전까지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이런 것은 한미 간의 핵 공동 기획이나 연습을 통해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그리고 이제 고체 연료에 의한 미사일 발사도 우리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도 가열차게 이런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스노우캔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그 나토식의 그렇죠. 그 방법은 그렇게 뭔가 융통성을 주지 않아요. 그래도 여하튼 미군이 모두 독점하기보다는 지정한 국가에서 생무기를 운송할 수 있도록 자국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억제력을 행사하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는 게 좋겠죠. 가장 우매한 승리는 핵이 선제 타격이 됐던 어떤 데 사용이 되고, 그것이 한반도에서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승리를 얻는 게, 그것이야말로 하책 중에 하책이고 우리가 반드시 필요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불사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경제도 어렵고 또 이 안보 상황도 녹록치 않은 이 상황에서 이 초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개변년 토끼에 굴을 여러 군데 파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적이 막 이렇게 올 때는 여기도 대체 1안, 2안, 3안이 있는 거죠. ABC 플랜이 있는 것처럼 안보 상황도 기민한 판단과 적의 옥판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 그러니까 구태여 NSC를 열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일개 말은 맞지만은 NSC를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 대유엔이나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가 또 강구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어떤 미군기의 특별 호송 작전에 의해서 미국까지 가서 호소해서 다양한 그 지원을 얻어내는 그것도 뭐 훌륭하지만, 애시당초 그 러시아의 오판을 예견하지 못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절대 전쟁 안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우리 한국에도 한반도에서도 전쟁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고, 특히 북한이 그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그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오판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발 금년 새해 김정은도 이제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그 북한 조기 붕괴론, 서지컬 스트라이크 뭐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았으면 이 인내력과 관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좀 깨닫고, 이게 적절한 선에서 한반도 평화를 서로 추구하는 이런 합의도 이끌어내고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늘 합의할 때 또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할 때 all options are on the table이라고 하죠. on the table. 모든 옵션이 on the table에 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때리겠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도 밑으로 under the table 그 어떤 그 특사를 파괴한다든가 대화의 그 물건을 또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보 전략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예, 그것이 성숙한 국가의 외교겠지요. 전략이고요. 우리는 다른 데서 다루지 않는 바로 이런 전략적 사고를 또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많은 그 시청자들이 또 관심을 갖고 아껴주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예, 새해에는 더 스마트한 국방을 향해서 정진하겠습니다. 시사적인 국방 이슈 놓치지 않고 말씀드리고 해설해드리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